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이 탄핵 백서와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이들의 죄를 낱낱이 전 국민에게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인데요. 석방이 거의 가시화가 된 듯 했는데 이 박범계가 시간상 이 석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인터넷이 다 고쳐졌고 이제 방송을 제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빵식이 TV를 재밌게 관심 있게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정호성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정호성이 예전에 사용했던 투지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르신들 많이 쓰는 이렇게 폴더형 있죠? 여는 거, 예전 거, 이게 이제 투지폰이라고 하는데 그 투지폰 2개하고 스마트폰 2개, 그리고 정호성의 처가 사용했던 휴대폰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2년 전인 2014년 겨울 정호성이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속에 넣어두고 집 한 구석에 방치해 놓은 것인데 검찰 수사관이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압수수색 과정 중에. 자, 이 중 2개의 피처폰, 그러니까 아까 폴더폰, 이 2개의 폴더폰은 정호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투지폰 2개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와 연설문을 취급했던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모조리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정호성은 대통령과 최서원의 대화에 배석한 경우에도 그 대화를 피처폰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정호성은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듣고 또 정리한 후에 녹음 파일을 삭제했으나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정호성이 삭제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주 포렌식 하라는 건 안 하고요. 참 이런 건 참 잘합니다. 이 포렌식을 하게 되면 터치 몇 분 몇 시에 뭘 눌렀고 누구랑 메시지 보냈고 삭제를 해도 그 기록들이 모조리 드러나기 때문에 이 포렌식이 굉장히 이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정호성에 의하면 검찰이 복원한 녹음 파일은 총 236개였다라고 하고요. 이 중 224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취임 이후의 녹음 파일은 12개였다라고 합니다. 정호성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각계의 전문가들과 통화한 것으로 최서원과 무관하며 최서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음 파일은 총 14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14개 중에 11개는 대통령과 최서원 그리고 정호성 사이에 있었던 3자 대화며 나머지 3개는 정호성이 최서원과 둘이서 통화한 내용인데 대부분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정호성은 말을 합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한 투지폰, 이 폴더폰에서 녹음된 녹음 파일은 녹음과 삭제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이 꽉 차니까 또 정호성이 지우고 녹음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녹음이 겹쳐진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편집한 후에 이 녹음 파일이 대단한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흘렸으나 이 재판 과정에서 짜집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조작 날조의 원조죠. 조작 날조의 스킬이 대단합니다. 이 검찰이 탄핵 전국 당시에. 이런 가운데 최서원이 2016년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강주차장 회동에서 고용태와 이성환으로부터 청탁과 협박을 당한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 중인 딸 이 정유라와 손자를 돌보기 위해 2달 전인 9월 3일 독일로 다시 출국을 합니다.
고용태와 한국 체대 동기생이면서 고용태와 박헌영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유상영은 최소원 원장이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내 권유, 그러니까 유상영의 권유에 따라 고용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더라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유상영은 그의 부친이 나와 같은 조선일보 출신이어서 내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독일에서 57일간 체류하던 최소원은 JTBC가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시작하자 영국 런던을 경유해서 10월 30일 저녁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엘루이 호텔에서 하루를 숙박한 다음 10월 31일 오후 2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놔뒀다면 안 되겠다. JTBC가 태블릿을 조작 날조 보도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진으로 이 최소원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검찰은 조사 중인 이날 밤 11시 30분 최소원을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것들은요, 지들이 그냥 체포해야 될 사람은 그냥 다 풀어주고 아직까지도 체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또 안정범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날은 11월 2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밤 11시 40분경 안종범을 긴급 체포하고 다음날 오전 3시 20분까지 조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체포해버려 그냥. 앞서 검찰은 안종범 집에서 휴대폰 6개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4개는 안종범 명의로 등록된 거고요. 1개는 청와대 업무용 핸드폰이고 나머지 1개는 안종범의 보좌관 이 김건훈 씨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은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삼성, 롯데, SK, LG 등 수많은 대기업의 임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최소원과 통화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의 피의자 친문 조서에 의하면 안종범은 대구 개성고 출신으로 1977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고 성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안종범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 후인 1991년부터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종범은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유승민과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고 나이는 유승민보다 2살이 많다고 합니다. 최소원은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로 11월 3일 구속이 됐고요. 안종범과 정호성은 11월 5일 동시에 쌍으로 투인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정호성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 안종범과 정호성을 이렇게 막 구속시키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핸드폰은 다 집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집을 한 거예요.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정호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건데, 이 인지수사를 하게 된 검찰의 또 어떤 계기가 뭐냐, 무슨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JTBC의 날조 보도를 보고 또 기사, 조중동이 당시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한 탄핵 주범들 아닙니까? 조작 날조의 찌라시, 이런 것들을 보고 인지사건 수사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것들은 그냥 다 풀어주고, 지금까지 그냥 보십시오. 김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실사용자라는 아주 무궁무진한 증거들이 싹 다 드러났는데도 그냥 집구석에 숨어갖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잡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내비둡니다. 그리고 홍성중 검사라는 인간은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를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해놓고 고작 하나 남은 것도 지금 주질 않고 꽁꽁 숨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고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는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법도 어기고 규칙도 어기고.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검찰, 법원, 이 사기꾼들의 이 행태였습니다. 물론 정치꾼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항상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요.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종북 주사파들은 싸그리 아시죠? 우리가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왜 이것들을 놔두면요, 앞으로 또 기어나가고 또 선동질을 해갖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강학 콘크리트를 쳐갖고 묻어놔야 됩니다. 앞으로 기어나오지를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함께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저도 뭐 똑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빵식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빵식이 TV 제작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매 영상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이 하트 모양으로 슈퍼 땡스라는 그런 곳을 클릭하셔서 라이브 그 슈퍼챗처럼 응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990원부터 힘되시는 대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 힘드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시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댓글로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애국 방송, 빵식이 TV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실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